부 10분 인터뷰. 네, 핵심적인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. 이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 내용이 공개된 이후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. 자, 이번 녹취 공개에서 언급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. 그 외에 법적 쟁점들이 현재 진행형입니다. 오히려 녹취에 법적 쟁점이 묻히고 있다.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.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1타 강사입니다. 홍사훈 기자를 직접 모셔서 남은 의혹을 좀 진단해 보도록 하죠. 홍 기자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방송 프로도 잘 듣고 있는데. 고맙습니다. 네, 이렇게 또 이제 핵심 이슈를 짚어주러 1타 강사로 나오셨습니다. 자, 이게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예. 입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. 설 전에 뭔가 입장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는 있어요. 예. 혹시 김건희 씨 측에 관련 이야기가 좀 있을 걸로 예상하세요? 아니, 저는 뭐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. 못 들었다. 뭐 어쨌든 그런데 계속 도이치모터스 여러 가지 지금 뭐 7시간 뭐 녹취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 이 사생활의 문제와 네. 범죄의 문제는 전혀 결이 다른 거잖아요. 네네, 그렇죠. 특히 주가 조작이라는 거는 매우 중대한 범죄고 형량도 세거든요. 네네. 물론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는 지금 수사 중인 거 사안이고 현재까지는 혐의, 의혹인데. 그렇죠. 안 했을 수도 있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. 네네. 그런데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정황 그 자료들이 내사 보고서가 2013년도에 경찰이 작성한 거나 거기 김건희 씨 이름이 등장하고 네. 그런 거로 보니 매우 의혹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접근하는 거죠. 그러면 적어도 이제 조사 혹은 수사를 해서 혐의가 없다면 벗어야 되는 거고. 당연하죠. 혐의가 네. 있다면 또 뭐 기소로 가는 거고. 가장 확실한 거는 네. 어쨌든 주가 조작을 하면 증권 계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. 증거가 있는 거죠. 그렇죠. 네. 그 계좌를 김건희 씨가 본인 명의로 했던 본인 명의 계좌를 다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. 예. 그 당시에 2010년도 그 당시에 주가 조작이 2010년 9월부터 막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네. 자 봐라 이거 내가 주식 사고 판 게 없지 않느냐.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갖고 있었어요. 그거는 확인된 거니까. 네. 사고 팔아야만이 주가 조작이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없었다 하면 되는 겁니다. 그럼 이렇게 제가 나와서 뭐 설명하고 할 거리도 안 되는 거고 범죄니 뭐니 이런 얘기도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. 네. 자, 그래서 지난번에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예.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당시 경쟁 후보가 그렇죠. 자, 이거 계좌 공개하면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하겠습니다. 그러고 계좌 공개한 다음에 나오셔서 예. 일부만 공개해서 더 이상하다 이런 주장해 주셨잖아요. 예. 자, 이번에 이 녹취 내용이 굉장히 많고 뭐 무속 논란도 있고 합니다만 예.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얘기만 좀 해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. 결혼하기도 전의 일이고 뭐 주가 조작을 할 줄 알아야 하지. 예. 뭐 이런 대목이 있고 이건 부인이죠. 네. 그런데 또 권오수 회장과의 인연은 벌써 20년. 예. 이거 굉장히 오래된 친분을 강조하기도 했어요. 예.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는 느낌이라 그럼 이제 전문가적으로 일타 강사시고 실제 취재를 깊숙이 하셨으니까 이 녹취에 나온 관련 대목들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? 일단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씨가 안 거는 그 2013년도 경찰에서 이걸 한번 내사를 했었잖아요. 아, 네네. 그때 권오수 회장 소개로다가 주가 조작 선수인 이정필 씨라는 지금 만났다. 구속돼서 재판되고 예. 받고 있어요. 이 사람을 권오수 회장 소개로 만났다는 거거든요. 네. 강남구 학동에 있는 미니 그 자동차 매장에서. 매장에서. 그게 2010년입니다. 그러니까 한 12년 전부터는 분명히 알았죠. 근데 네. 그 전부터 20년이라니까 뭐 2000년대 초부터 뭐 알았다는 얘기잖아요. 그렇죠. 그거는 사실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. 아, 확인 안 된다. 그렇지만 뭐 20년 전부터 알 수 있죠. 네. 알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홍준표 후보하고 경선 토론 때. 경선 토론 때 그거 다 까면 되는 거 아니냐. 네, 그럼 네. 클리어 되는 건데 그러니까는 네. 윤석열 후보가 공개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. 할 겁니다. 그랬고요. 그래서 이제 공개를 결국은 하긴 했거든요. 했어요. 근데 그때 공개된 그 계좌 내역에서 사실 매우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.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지우고 공개를 했습니다. 지울 필요가 없는 건데 뭐냐면 말이죠. 네. 사실 이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예.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계좌를 공개한 이유가 김건희 씨가 주식을 잘 몰라서 거래하는 걸 몰라서 그때 이제 이정필 주가 조작 선수로 지금 구속돼 있는 계좌 자체를 통으로 맡겼다. 이거 좀 불려달라 했는데 네. 잘 못해서 손실만 못하니까는 다시 이제 다 회수하고 예. 그 계좌를 이제 폐쇄시키고 다 동부증권으로 옮겼다라는 거거든요. 이 자금을. 그 신한증권에 있는 그
그 주식을. 네네, 주식을. 도이치모터스 주식만 거기는 남아 있었습니다. 다른 건 없고요. 다른 건 없고 도이치모터스 주식만 52만 주가 남아 있었거든요. 52만 주. 57만 주. 57만 주. 많은 엄청난 양이네요. 양이죠. 네네. 도이치모터스 전체 주식이 그때 한 1,900만 주 됐으니까. 야, 그러면은 대주주잖아요. 비율 자체가. 뭐 전체 김건희 씨가 네. 도이치모터스 주식만 갖고 있는 게 한 4.3% 정도입니다. 4.3% 개인이. 오너 일가도 아니고 무슨 뭐 친인척 특수관계인도 아닌데 네네. 4.3%면은 엄청난 거죠. 도이치모터스가 그렇게 유명한 주식도 아니거든요. 네, 그렇죠. 어쨌든 그래서 이정필 씨한테 더 이상 맡길 필요가 없다 해서 그걸 갖다 동부증권으로 다 옮겼다 했거든요. 네. 다 그런 줄 알았어요.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. 네. 그런데 보니까 신한증권에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예. 동부증권으로 만약 그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다 옮겼으면 네. 그 밑에 타사 출고라고 딱 찍힌답니다. 타사 출고. 다른 회사로 옮겨갔다. 옮겼다. 나갔다. 만약 들어왔으면 타사 입고. 그렇죠. 예. 그런데 그거를 지운 거예요. 타사 출고를. 왜 지웠을까 이걸. 네네. 지울 이유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이건 강조를 해야 되는데. 강조해야 되는 대목인데. 왜냐하면 보도자료에서 다 밝혔거든요. 네. 다 동부증권으로 다 옮기고 이정필 씨와 손을 끊었다. 신한증권에서 동부증권으로 갔다. 예. 이 씨와는 끝. 그렇죠. 네. 그러면은 그걸 오히려 빨간 줄 쳐서 강조를 해도 네네. 모자랄 가라, 판인데. 나가지 않았느냐. 지우고 공개를 했거든요. 왜 그랬을까요? 지운 줄 몰랐어요 저희도. 처음에는. 깨끗하게 지웠습니다. 근데 신한증권에 물어봤더니 그게 찍혀야 된다는 거라서 네. 저희가 이거는 혹시 타사 입고가 됐을 수도 있다. 왜냐하면은 신한증권의 모든 그 도이치모터스 주식만 거기는 김건희 씨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아예 전용 계좌로 동부증권에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. 나누어 있다가 신한 계좌로 몰았다. 예. 네. 왜 그런 의심을 하게 됐냐면은 2017년도에 윤석열 후보가 중앙지검장이 됐잖아요. 네. 그때부터는 재산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. 네네, 그렇죠. 배우자도 재산이 다 공개되거든요. 주식 거래 계좌가 김건희 씨가 한 7개 정도를 갖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들 한두 개, 두 개도 안 갖고 있지 않나? 그런데 7개를 하여튼 뭐 무슨 네. 이유인지 갖고 있었어요. 네. 거기 신한증권 계좌도 물론 있습니다. 그런데 동부증권으로 다 옮겼다면은 동부증권 계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죠, 그렇죠. 오히려 신한증권은 다 옮겼으면 여기는 없어야 되고 한 주도 안 남아 있으면 빈 계좌 재산 목록 공개해서 할 필요가 없는 올릴 거거든요. 필요가 없다. 신한증권 계좌는 있는데 네. 동부증권 계좌는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. 재산 공개 목록에. 오히려 서울중앙지검장의 배우자로서의 그렇죠. 재산 공개 목록에. 예. 이상하잖아요. 이상하네요. 다 넘겼대는데 물론 네네. 시차는 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건 혹시 지울 이유가 없는데 지운 거 보면은 동부증권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 아니냐. 네네. 왜냐. 어쨌든 계좌를 내역을 뭔가는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아주 곤혹스러웠을 겁니다. 그러니 이걸 갖다가 공개하고 지우고 공개한 거 아니냐 그래서 네. 저희가 윤석열 캠프에 물어봤거든요. 예. 홍보팀에. 네. 이거 우리는 타사 입고라고 본다. 지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지웠지 않았느냐. 오히려 강조를 해야 될 판인데 네. 이건 뭐 봅시다. 출고인지 입고인지 그 내용만 보면 되는 거죠. 지운 건 맞다고 그랬어요. 지운 건 맞다. 지운 건 자기들이 지웠다. 윤석열 캠프에서. 네. 그런데 보여줄 수는 없다. 어허, 왜 그럴까요? 그거 왜 못 보여주느냐 그거를. 보여줘야 결백이 확실해지는 건데. 아니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그걸 넘겼다고 타사 출고시켰다고 발표를 했거든요. 네네. 발표를 했는데 그거를 못 보여준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예. 아니 그러면은 그게 타사 입고니까는 못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만약에 그게 출고가 아니고 입고라면은 네. 이정필 씨하고 뭐 이렇게 뭐 넘기고 이정필 씨를 통해서 뭐 그 관리를 하고 이런 게 다 거짓말이고 네. 김건희 씨가 신한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전부 다 그 갖고 있었던 거, 관리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. 몰아서 관리하고 있었다. 그러면은 거기서 신한증권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공개된 계좌 내역을 보면은 네. 딱 7차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거든요. 한 번 팔고. 네. 근데 매수하는 게 7일간 매수를 하는데 예. 하루 도이치모터스 거래량의 거의 30%를 김건희 씨가 혼자 다 매수를 합니다. 네. 엄청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주식을 잘 모르긴 하지만은 네네. 없거든요. 도이치모터스가 무슨 삼성전자도 아니고 네. 일반인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데 하루에 30%씩을 그냥 다 사들이거든요. 저는 한 번 봤어요.
최근에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한 직원이 그렇죠. 10월에 특정 회사 주식을 9% 가까이 혼자 샀더라고요. 그렇죠. 그런 한 경우 번 봤어요, 아니면은 일반적인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 계좌에 신한증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아까 57만 주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. 네. 원래 김건희 씨가 공시에 나오기를 그 한참 전에 도이치모터스의 장외 거래로다가 25만 주 정도를 갖고 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대주주 공시가 나왔었거든요. 대주주로 갖고 있었고. 57만 주에 25만 주를 합치면 82만 주입니다. 네. 도이치모터스 전체 주식 1,900만 주인데 네. 4.3%를 김건희 씨가 대주주였다. 보유한 거거든요. 네. 이 정도면 혼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양입니다. 자, 홍사훈 기자님이 이제 오늘 제기해 주신 문제. 지난번에는 이제 계좌를 일부만 공개해서 우리 손실봤다. 그래서 이 씨와 관계 끊었고 다 도로 회수했다. 예. 그래서 신한증권 계좌는 폐쇄, 동부증권으로 옮겼다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때는 시점이 잘못됐다. 그 네. 이후에 도이치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그 시점에 대한 그 이후에 계좌를 공개해야 된다고 주장하셨는데 예. 오늘은 딱 네 글자예요. 타사 출고면 해명이 맞고 타사 입고면 이건 해명이 틀렸거나 거짓말한 것이다. 그렇죠. 저희가 그래서 네. 윤석열 캠프에 제가 그 부분이 정말 궁금해서 미치겠는 거예요. 예. 이걸 지울 이유가 없는데 공개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연락을 하거든요. 네. 근데 제 전화는 아예 차단을 시켜버렸습니다. 캠프 쪽에서 관계자가 그게 만약에 네. 타사 그 넘긴 게 맞다면은 저를 허위 보도나 명예훼손이나 뭐 잘못된 보도를 했다고 저를 문제를 삼아야죠. 네네 그렇죠. 그런 게 일절 없거든요. 지금 거의 한 달이 넘었는데. 그냥 무대응. 예, 무대응입니다. 이런 걸 답하지 그리고 않는다. 기자들이 왜 관심을 안 가? 그냥 넘겼다고 하니까 그냥 넘긴 거로 그냥 알고 네.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네네. 기자는 의혹이 가면은 취재하고 확인되면 보도하라라고 저는 배웠거든요. 네. 왜 그걸 다 액면 그대로 믿느냐? 그리고 네. 저희가 한번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어떤 언론도 어떤 기자도 그걸 관심을 안 궁금해하지 두고. 않잖아요. 왜 저만 궁금한지 그걸 모르겠습니다. 자, 사실. 의혹이 있으면 취재하고 진실이 확인되면 보도하라. 그게 제가 배운 건 그겁니다. 가장 기본. 네. 그래서 지금 이제 홍사훈 기자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생방송에 나오셔서 묻고 있습니다. 타사 출고다를 확인하면 홍 기자님의 가설은 틀렸기 때문에 이 취재는 여기서 끝이에요. 그렇죠. 네, 그런데 이제 타사 입고라면 홍 기자님의 가설이 맞기 때문에 이건 뭐 다른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. 그건 매우 큰 상황이 큰 상황이 벌어지겠죠.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네.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.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. 더군다나 네. 주가 조작이란 범죄 행위에 대해서 배우자의. 자, 진실 게임을 홍사훈 기자가 묻고 있습니다. 오늘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어요. 이것도 네. 좀 화제인데 이 녹취에도 나옵니다. 그 이른바 동유럽 여행. 예. 네. 그래서 이제 유럽 여행을 갔는데 저는 좀 납득되지 않는 거는 출입국 기록이 임의로 사라졌다. 그래서 사실은 김건희 씨 출입국 기록이 없으니까 그동안은 이제 안 나갔다. 나간 적이 없다. 여행 안 갔다. 근데 녹취에는 분명히 갔다. 예. 다만 이 패키지 여행이다. 그리고 이제 그 양모 검사의 사모님도 오기로 했다가 못 오게 돼서 예. 사모님은 빠진 것이다.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자, 이거 내일 국회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이 기자 질문에 법사위에서 답할 것이다. 어떤 언급이 나올 걸로 예상하세요? 이런 상황이면. 일단 저희가 2년 전에 이 사안을 취재할 때 네네. 그 양정 검사도 같이 유럽 여행을 간 양정 검사도 이제 만났지 않습니까? 네네. 유럽 여행을 간 건 사실이에요. 그런데 네. 먼저 그 저희가 전제해 둘 거는 어떤 무슨 뭐 남녀 간의 관계 이런 거는 네네. 제가 관심도 없고 그런 관심도 부분은 없고. 사실 기자들이 사생활은 취재해서도 안 돼요. 네, 사실은. 맞습니다. 네. 저희가 문제 삼는 거는 그 유럽 여행 경비를 누가 댔느냐. 예. 왜냐하면 그때 김건희 씨가 정대택이라는 분하고 그 강남 송파에 있는 큰 그 부동산 들고 소송 중이었거든요. 오랜 소송이 있었죠. 네. 그 와중에 그 소송이 진행되는 중간에 유럽 여행을 갔는데 그것도 검사와 정대택 씨는 그 유럽 여행 경비를 김건희 씨가 대고 뇌물로 댔다 그래서 자기 재판에 영향을 검찰이 미치게 만들었다. 왜냐하면 양정 검사가 검찰 간부였기 때문에 라는 거거든요. 영향력을 재판에 줄 수 있었다. 그렇죠. 의혹을 제기한 거고. 예. 뭐 출입국 기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뭐 물론 정대택 씨가 재판 과정에서 그 출입국 기록들을 이 사람들이 뇌물 받고서는 여행 경비 다 돼서 여행 갔으니까 네. 그 증거로다가 좀 그 요청하겠다 해서 법무부에 받았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 기록은 안 나와요. 그런데 그건 사실 그게 뭐 제 생각에는 뭐
그 단순 착오 아니었겠나 싶긴 네. 해요.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. 그건 뭐 제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. 다만 정대택 씨는 그럼 왜 여행 경비를 양정 검사가 공짜로 그 뇌물로 받았다고 보는 거냐. 양정 검사는 당시에 부인과 아들 둘이 미국에서 기러기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. 예. 그 녹음에도 나오지만은 원래 가기로 했는데 뭐 못 갔다 하잖아요. 정대택 씨 추론으로는 만약 여행 경비를 자기 돈으로 갔다면은 네. 처자식이는 당연히 미국으로 가지. 자기 돈으로 갔다면 생판 모르는 남들하고 유럽을 갔다는 게 말이 네. 되겠느냐. 패키지 여행을. 뭐 패키지든 아니든 네. 그거는 누군가 돈을 대줬으니까 공짜 여행이니까 유럽으로 갔지. 자기 돈으로 갔으면 당연히 미국에 있는 처자식 보러 가지 못하러 유럽을 갔겠느냐라는 네. 거거든요. 예.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경비를 누가 댔느냐라는 걸 이제 계속 해묻는 거였거든요. 네. 자,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사생활과 하나도 관계없이 소송이 진행 중인 당사자가 유럽 네. 여행을 이 검찰 간부와 함께 갔는데 돈을 대납했다. 그렇죠. 뇌물이냐 아니냐. 예. 이게 핵심인 거죠. 그래서 소송이 이상하게 그 상식과 반하는 어떤 검찰의 행동들이 좀 있었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. 정대택 씨는. 네. 뭐 결정적인 증인이 갑자기 그냥 기소가 되고 구속이 되고 예. 이런 사건이 막 발생하니까 누군가 검찰에서 뒷배를 지금 봐주는 거 아니냐. 네네.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고. 예. 그게 이제 양정 검사라고 이제 정대택 씨는 특정을 한 거죠. 알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녹취에 보면은 이 저 김건희 씨가 뭐 우리 검찰 또 한동훈 검사장도 언급을 하고 예.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양정 검사의 사모님과도 우린 친한 사이야. 돈 보냈어. 돈 보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. 뭐 송금도 있습니다. 돈을 그러니까 빌려줄 수는 있지만 돈을 보내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요? 그런 양정 검사와 그 김건희 씨 말이 네. 서로 좀 배치되는. 돈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네. 내용이 좀 다릅니다. 누구 말이만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. 예. 일단 그런데 돈을 미국에 있는 그 양정 검사 부인하고 이제 아들이 살았잖아요. 아들이 좀 테니스를 치다 좀 다쳤대요. 네. 그래서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해서 부탁을 했다는 건데 네. 뭐 그 당시 양정 검사 말로는 자기가 미국으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을 몰라서 몰랐다. 다른 제이슨이라는 뭐 그 사람이 진짜인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제이슨이라는 한국 사람 통해서 부탁을 했다. 부탁을 했는데 제이슨이라는 사람이 김건희 씨하고 계속 서로 따라다닌 사이여서 아마 그 사람이 그 김건희 씨 쪽 통해서 돈을 보냈나 보다. 부탁을 한 것 같다.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김건희 씨에게는 서로 다 친했기 때문에 뭐 이유는 말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돈 보냈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거든요. 네. 제이슨이 등장하진 않고. 예. 김건희 그래서 씨에게는. 그 송금도 정대택 씨 같은 경우에는 다 뇌물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. 네. 그때 한 한국 돈으로 한 2,200만 원 정도 됐는데 2010년도에 2,200만 원이면 꽤 큰 돈이죠. 지금도 큰 돈입니다. 그렇죠. 네. 네. 예를 들면 2,200만 원 그냥 줘보세요. 이게 네. 회수한 게 아니고. 그렇죠. 그러니까 아이가 다쳐서 송금해 줄 수 있죠. 지인이라면. 그렇죠. 근데 그 돌려받아야죠.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한동훈 검사장 그 얘기도 네. 이번에 녹취록에 나오잖아요. 사실 맞습니다. 저는 이번에 그 7시간 분량 그 녹취록을 쭉 보면서 뭐 다른 거보다도 제가 기자니까 네. 기자 입장에서 뉴스가 되는 건 딱 그거 진짜 하나다.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. 예. 어쨌든 한동훈은 검사장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검찰에. 검찰은 가장 큰 수사기관의 권력기관이잖아요. 네. 그 권력기관을 일개 개인이 어쨌든 네. 윤석열 후보가 지금 검찰에서 나온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수사기관을 개인 수족처럼 절차라는 걸 따지지 않고 네. 마치 비선을 거느리는 것처럼 나한테 주면은 네. 내가 한동훈한테 그렇죠. 줄게. 전달해 줄게. 그게 비선이지 뭡니까? 그러면 안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면 안 되는 거죠. 기자들한테도 저한테도 제 친구들이 많이 연락 오거든요. 예. 야, 내가 억울한 일 당했는데 네가 그 사람한테 전화나 한 통화 해줘라. 나 네, KBS 네. 기자인데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방송 안 해도 좋다. 네. 그럼 그 사람들이 쫄 거 아니냐. 그러면 안 되는 거죠. 안 되죠. 그게 그럼 기자입니까? 그게 깡패지. 그렇습니다. 야, 이게 참 사실 지금 홍 기자님 얘기를 들으면서 다 어마어마한 일들인데 이게 하나하나 좀 깊이 따져지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엉뚱하게 무속 논란 커져 있고.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예.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말씀하세요. 도이치모터스도 그렇고 이번에 뭐 요양병원도 그렇고 모든 요양병원도 일들이 있죠? 다 김건희 씨는 결혼 전 일이고 그리고 또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그 발표한 게 결혼하고 난 이후예요. 1년 뒤에요. 2013년.
경찰에서 내세다 하는 걸 갖다가 덮은 게 누구냐. 그 당시에 1년 전에 결혼한 당시에 윤석열 검사의 직위는 네. 특수부 부장검사였거든요. 예.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. 혹시 그걸 사건을 덮어버린 게 네. 영향력을 행사한 건 아니냐. 왜냐하면 지금은 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다 그 사람들이 주가 조작 혐의가 있어갖고 권오수 회장이나 이정필은 다 지금 구속되고 들어가고 재판받고 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 당시에 왜 이게 덮어졌느냐는 거지. 이거 밝혀내야 됩니다. 네. 누가 덮었는지. 마찬가지로 이제 장모, 본부장 할 때 장모도 지금 당시의 관계자는 다 이제 구속 처벌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제 장모 최 씨만 뒤늦게 기소가 돼서 예. 또 이제 유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앞으로 재판은 지켜봐야 되겠죠. 야, 홍 기자님한테 들으면 이렇게 흥미진진하죠? 저도 이 자리가 항상 더 편하네요. 항상. 그러니까요. 자리 바꿔볼까요? 자, 오늘 이 김건희 씨 녹취에서 나온 주로 이제 범죄 의혹과 관련된 이야기를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해봤습니다. 홍사훈 KBS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